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잔고는 780만원입니다. 780만원 했어요. 똑같습니다. 어제하고. 오늘은 수익 손실 없이 딱 780만원 그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큰 기대를 안 했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오늘은 왜 그랬냐를 제 개인적인 생각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에 미증시가 다우는 약보합, 나스닥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혼조세였는데요. 외형상으로는 실업 지표가 악화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사실 핑계거리로 보여지고요. 백신이 개발되면 뭐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실업 지표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현실적인 영향은 추수감사절이 미국 같은 경우에 11월 네 번째 목요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목요일이죠. 오늘 저녁에 미국이 그럼 휴장이 되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목요일 쉬고 또 금요일 날 건너뛰면 또 토요일 연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소극적인 매매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증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날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는 어제 미증시가 빠질 줄 알고 국내 증시가 어제 좀 하락을 했었죠. 근데 미증시가 안 빠지니까 다시 이제 빠진 부분을 되돌림 현상으로 해서 약간 올라오는, 그래서 거래소가 플러스 0.9사고 코스닥이 1.09% 해서 어제 빠진 거를 되돌리는 그런 정도의 모양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내일이 또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악재가 해소돼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또 밑으로 빠진다고 말하기도 조금 어려운, 그래서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개인적인 생각에 방향을 잡아서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쉬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시장에 대응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장시 시작하기 전부터 오늘은 내가 먹을 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관망하는 정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제 제가 페타컴플리에서 이제 기정사실 말씀드렸는데요. 미 대선이 끝나고 나서 바이든 당선 효과로 올라왔었고 여기까지요. 그다음 화이자의 백신, 그다음 모더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백신 기대감으로 또 올라갔었거든요. 미증시가 지금 잡음이 조금 나오는 거는 위에 층에 요즘 저희 아파트에 이사를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부산에도 아파트 투자 열풍이 불어가지고 아파트 값이 그냥 순식간에 억 단위로 툭 떠올랐다가 또 뭐 무슨 제재 무슨 규제 같은 게 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연제구 살고 있는데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이쪽에 규제가 걸려가지고 또 솟구쳤다가 또 뚝 떨어지고 막 이렇게 저는 뭐 제가 사는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걸 상황도 아니고 팔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집 사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영향을 주는, 특히나 지금 해운대 쪽이 날린 것 같아요. 바다가 보이는 마린시티 쪽이 서울 강남처럼 막 솟구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도 거기 살고 있는데 부럽죠. 자, 일단 여기서 다우지수가 바이든 당선 효과로 올라왔고, 그 다음 여기서 올라갔던 게 이제 백신 효과로 올라왔는데요. 제가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과연 백신이 정말로 효과가 있어가지고 코로나를 진정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는 검증해야 될 단계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뉴스에 봤는데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나온 백신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뉴스가 나왔어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발표한 거는 1차 접종하면 70% 효과, 2차 접종까지 하면 90% 효과 이래서 가격도 저렴하고 아주 좋다 이랬는데, 막상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백신 임상 대상이 아니었다, 뭐 이런 쪽의 뉴스들 등등 해서 과연 임상 결과가 제대로 발표가 됐을까 하는 의문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 화이자도 그랬는데 백신 발표나고 나서 화이자가 급등할 때 화이자 CEO가 주식을 팔아서 엄청난 몇십억의
차익을 실현했죠. 그럼 모더나가 급등할 때도 모더나 CEO가 또 이익 실현해서 챙기고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주식으로 장난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살짝 들 정도로, 그래서 백신이 과연 현실적으로 접종을 해서 코로나를 진정시킬 수 있느냐를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조심하면서 한 발 물러서서 조심하면서 매매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보유 종목을 대폭 줄여서 한 600만원씩 가지고 있다가 반 줄여서 100만원씩 세 종목만 보유하고 넘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그 관점으로 오늘도 그대로 지켜보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부분도 있고,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 금요일 효과도 있기 때문에 좀 관망하는 자세로 오늘 시장을 대응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장중의 특징주인데요. 오늘은 무엇보다 가장 시장의 큰 화두가 확진자 급증입니다. 583명이 나왔습니다. 그 전날 나온 게 495명이었는데요. 거의 한 100명 정도 플러스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382명에서 583명이니까 플러스 한 200명 가까이 늘어났네요. 어제 38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200명 정도 급증하는 모습이 나오게 됨으로 해서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진다, 이 부분으로 오늘 시장에 여러가지 코로나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포장 관련한 주요. 그러니까 거리두기 2단계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식당에서 밥을 못 먹고 이제 포장을 해가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포장할 때 기존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 패키지 이 종목이 대장격으로 움직였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강하게 올라갔었죠. 근데 어저께인가 이날 이때입니다. 이때 페이퍼코리아가 상한가 들어가면서 포장지 관련한 이 부분으로 대장격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조정받다가 확진자 급증하니까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 종목 참 좋게 봐서 정말 노리고 싶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게시판 들어갔는데, 네이버 게시판에 페이퍼코리아 들어갔는데, 이게 뭐 신주가 뭐 5원이고 뭐 2원이고 뭐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몰라가지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주십시오. 이게 그냥 페이퍼코리아 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이게 신문 용지 만드는 회사로 새만금에 땅 가지고 있어서 새만금 관련주로 많이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죠. 요즘 신문을 별로 안 보니까 안 좋았었는데 이런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제가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부채 비율은 좀 많긴 한데 일단 실적이 상당히 플러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무슨 감자를 하거나 뭔가를 했는 것 같아요. 이거 동전 1000원 밑으로 내려갈 정도로 많이 빠졌었는데 이게 뭔가가 변화를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변화를 제가 몰라가지고 유동 물량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 연유에서 괜찮겠다고 봤는데 게시판 들어가서 어제까지 제가 확진자 급증하는 상황을 보고 나서 이 종목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면서 게시판 글 읽다가 이게 뭐 5원짜리 10원짜리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뭐 다른 게 있나 싶어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확실하게 확신만 있었으면 바로 따라 붙었으면 아주 좋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포장지 그런 게 있죠. 종이백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음식 배달시키면 용기에 음식 것들 담아가지고 그 봉투에다 그렇게 넣어주잖아요. 그 봉투 같은 거 이런 것 쪽이 주력인 것 같습니다. 페이퍼코리아가. 그래서 포장지 관련해서 페이퍼코리아가 대장으로 상한가 들어가고, 그다음 한국 패키지가 뒤를 따라오는 모습. 근데 한국 패키지는 올라가다가 꼬리를 달고 좀 주춤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페이퍼코리아가 오히려 포장지 관련해서 대장격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노렸으면 또 한 방 먹을 수 있었는 좋은 기회였는데 바로 뛰어 들어갈 만하죠.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시 돌아올릴 때 여기서 들어가면 승부 볼만 했는데, 이 종목에 한동안 안 본 동안에 새만금 관련주로 한참 보다가 한 7, 800원 할 때까지 보다가 그 다음부터 안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이게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월봉을 한번 볼까요? 가격이 지금 확 바뀌었죠. 이게 뭔가 감자를 하거나 뭔가를 했는 것 같아요. 액면 병합 뭐 이런 걸 했는 것 같으네요. 해가지고 가격대가 바뀌지 않았을까. 액면 분할 뭐 다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어떤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가장
핫하게 강하게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원격 관련해서 이제까지 그 R스포트를 대장으로 많이 봤는데 오늘은 ECS가 대장으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확진자 급증하니까 확 땡겨 올려가지고 상한가 들어가고, 그 다음 링네트가 뒤를 따라가고, 이건 아마도 그 R스포트는 좀 무겁습니다 이게. 그리고 요번에 실적 발표에서 그렇게 강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던, 유동 물량이 작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있던 저렴한 가격에 ECS가 상한가로 확 땡겨 올리고, 그 다음 링네트도 좀 저렴하죠. 그래서 땡겨 올려서 단타 세력들이 그냥 몰려들어서 끌어올린 것 같다 해주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음압병실 관련해서 확진자 급증하니까 병실이 부족해지게 되면 중환자실, 음압병실이 필요하니까 그 관련해서 이 GH 신소재가 대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장 강했고요. 그 다음 우정바이오가 그 다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오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오텍을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텍이 그 소방차, 그 구급차 같은 거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서 이동형 음압 병실 컨테이너처럼 생긴 그거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아마 이때쯤인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진자가 급증한 것도 있고 군부대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게 이동형 그 음압 병실이 좀 쓰이지 않겠냐, 이런 혼자서 망상을 막 하다가 상상력을 펼치다가 셋 중에 얘가 그나마 적게 올라갔으니까 GH 신소재 상한가 들어가면 얘도 따라 올라갈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 모양이 지금 그 이평선도 위에 깔고 있고 위에 매물이 많아가지고 못 밀어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그 거의 뭐 여기서 들어갔다가 여기서 팔고 이래갖고 결과적으로 본전으로 그냥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결과적으로 아예 그냥 GH 신소재를 초반부터 여기서부터 따라 붙들었더라면 좀 수익이 났을 텐데 얘를 안 건드리고 애꿎은 오텍 건드리는 바람에 그냥 본전으로 오늘 그 단타는 거의 꽝이었습니다. 제가 스윙 투자를 하긴 하는데 그 특별하게 종목을 그 추가 편입할 상황이 안 될 때는 단타로 그냥 그날 한 종목 정도를 그 노립니다. 그래서 스윙 투자한다 그래 놓고 왜 단타 하느냐 이렇게 보실 그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본 기본적인 거는 그 스윙 투자로 잡습니다. 제가 어제 매매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 바이든 관련해 갖고 뭐 JC 케미칼하고 이건산업 뭐 이런 쪽으로 베코 바이오, 스페코 이런 종목들 가지고 있었는데 이 종목들이 그 바이든 확정되고 나서 베타캠 콤플리라고 그랬죠. 기정사실에서 이제 내려오길래 바로 그냥 손절 치고, 어제 제가 그 했던 게 대정화금 이 종목 단타로 들어가서 여기서 들어가서 이익 실현하면서 손실을 많이 하고 플러스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수익 투자한다 그래 놓고 왜 단타 매매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가진 종목들, 길게 보는 종목들, 바이든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은 거의 일주일 넘게 보유를 했었습니다. 근데 재료 노출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시세를 주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정리할 때가 돼서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 특별하게 이 시장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또 스윙으로 길게 잡고 가기가 좀 어려운 날이었기 때문에 단타로 그냥 대응을 하고, 마지막에 제가 어제 세 종목을 가지고 있었죠. 이글벳하고 HSD 엔진하고 대정화금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윙과 단타를 좀 혼용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셀트리온 부분은 이것도 어제 제가 어제는 대정화금이 급등하면 해줬기 때문에 단타로 들어가서 그 먹고 다시 이제 마지막에 그 종가에 잡았는데요. 오늘 그 힘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이 대장으로 그대로 그 밀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쪽에 가격이 비싸더라도 셀트리온 제약에서 항체 치료제가 나오니까 본주가 있는데 굳이 거기에 그 원료의약 공급하는 회사를 살 필요가 없다, 이런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셀트리온 제약으로 뛰어들었어야 되는데 대정화금을 어제 다시 잡은 건 좀 실수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둘 중에 고민하다가 장 시작할 때 셀트리온 제약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대정화금 여기서 고민하다가 얘가 좀 가벼울 것 같아서 잡았는데 얘는 뒤로 밀렸고 셀트리온 제약은 안 밀리고 끝까지 밀어 올리는 거 끝났고 오늘 또 더 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대장격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2월 초쯤에 그
승인 신청해놨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시세가 죽지 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강했고요. 그 다음 왕이부장이 방한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 했는데 그 다른 건 다 빼고 그 시진핑 방안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되면 올 것이다. 그럼 여건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 했을 때 왕이 부장이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마스크를 가리키고 지나갔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딱 그만큼이죠. 그 시진핑 관련주로 가장 대장격으로 보는 게 이차한불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종목이 실적도 별로 안 좋지만 시진핑 방한한다 그럴 때 가장 반응을 좋게 보이는 종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탁 떨어졌죠. 이때 그 왕이 부장 그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마스크를 딱 가리키면서 여건이 되면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원래는 오기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실망으로 던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충 테마들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100만원씩 세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그 대정화금에서 한 4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 제가 보유했던 종목 중에 대정화금이라는 종목이 밀려버려가지고 이거 반등 줄 때 팔았으면 좋았는데 이거 그 여기 반등 줄 때 뭐 점심 먹고 뭐 그 김장하는 거 도와주고 이러다가 보니까 어제 이제 제가 그 배추 절여가지고 오늘 김장을 집사람이 김장했기 때문에 그 배추 그 물기 짜주고 뭐 옆에서 좀 데모도 좀 하고 이렇게 하다가 왔는데 이게 이 타이밍에 못 팔았어요. 못 팔고 주문이라도 넣어놓을 걸 못 팔고 밀려가지고 잠깐 날 때 좀 고민하다가 이게 셀트리온 제약이 못 가는데 못 갔으면 올라갈 때 따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가고 있는데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게 올라갔죠. 8.7%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빠지는 것도 아니고 4%나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 종목이 셀트리온 제약하고 바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 바이오톡스텍이라는 종목이 덜 빠졌기 때문에 얘가 더 그 셀트리온 제약하고 더 연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얘를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손절했습니다. 그래서 손절했는데 다행히 어제 잡았던 이글벳이 한 3% 정도 상승하면서 여기서 손실 부분을 만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하고 그 다음에 뭐죠? 오텍 이 단타로 한 만원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합산해 가지고 대정화금 손실 난 걸 커버를 하고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종가에 이글벳을 50만원치를 추가했습니다. 이건 이제 200만원만 갖고 있긴 좀 그래서 한 300만원 정도를 보유하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다른 종목 잡으려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확진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것은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이 주도를 해서 이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몰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일도 확진자가 그렇게 나오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583명 나왔는데요. 현재 시간에 어제보다 40명이 더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40명이 더 나오면 600명이 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어제 그 연천인가 어디 거기 군부대에서 훈련소에서 66명인가 한꺼번에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의 에어로빅 학원에서 50몇 명이 나왔습니다. 합치면 거의 50, 60, 110, 한 120명 정도가 그 장 끝나고 나서 시간에 거래하는 그쯤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뒤에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제 확진자가 뒷부분에 확 솟구쳐 올랐기 때문에 오늘 현재 시간까지는 어제보다 많은 숫자일지 몰라도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어제는 급격하게 한 150명이 껑충 뛰는 그런 시간대가 6시인가 7시쯤 있을 겁니다. 그때 급등했는 데가 있는데 오늘 또 훈련소에서 그만큼 숫자가 나오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 40명 이렇게 늘어나더라도 어제 한 150명 가까이가 껑충 뛰었기 때문에 내일은 대충 봤을 때 한 100명이나 150명 정도는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집단으로 군부대에서 나온 숫자가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150명 빼버리면 430명 이 정도 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예상입니다. 그러면 580명 나왔다고 놀래가지고 오늘 이쪽에다가 급등했죠. 사람들이 지금 거래량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아마
코로나 관련주로 해가지고 뭐 원격 쪽이나 링네트도 2,900만 주 나왔죠. 그 다음 한국 패키지도 그렇고 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거래량이 몰려 들어왔는데 내일 확진자가 확 줄어가지고 583명이 아니고 한 430명 이렇게 딱 나오게 되면 느낌상 봤을 때 확진자가 확 줄었다, 진정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돼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올라갔던 이 종목들이 내일도 갈 수 있겠느냐, 여기서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 들어가기는 이건 하루짜리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600명 700명 간다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잡으면 되는데 내일 확진자가 400명대로 확 줄어들면 이게 그 올라갈 명분이 없어지니까 확 꺾일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해서 얘들이 꺾일 것 같아서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또 이런 다른 종목 뭐 조선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려고 그래도 미국도 지금 17만 명 하루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조선주가 살아있는데 이게 또 확진자 급증으로 뭐 봉쇄 조치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게 되면 언제 꺾일지 모르니까 이쪽도 들어가기 좀 어려운 상황. 그래서 여기도 들어가기 어렵고 이쪽도 코로나 쪽도 들어가기 어렵고, 그래서 마땅히 들어갈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짧게 그냥 단타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났다니까 그 음압병실 관련해서 오택 단타 한번 치고 끝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마땅히 들어갈 데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이제 이 이글벳이 오늘 그 뭐 특별한 뉴스가 없었는데 고병원성 그 새 분변이 발견되기 7번째인가 발견됐습니다. 어제 뉴스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농가에 확진이 안 됐기 때문에 별로 시세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양봉으로 딱 빼올렸습니다. 외국인이 좀 매수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50만원 추가한 이유는 그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 기대감 이렇게 해서 또 내일은 매수세가 좀 몰려오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고병원성 새 분변이 확인되고 나서 한 보름 정도, 한 12일 정도 있으면 농가에 확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방역을 잘해서 그런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은 뭐 이쪽이나 저쪽에 이렇게 해당되지 않고 독특한 분야니까 조류독감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해서 주말을 앞두고 얘를 5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HSD 엔진은 노후 선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늘 뉴스 단일가 지정 아직 안 걸릴 것 같죠. 이게 아마 여기가 단일가 지정 걸리는 위치일 것 같습니다. 그럼 추정하기에 단일가 지정 예정이기 때문에 10거래일 동안 이 선을 안 넘기고 가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계산 안 해봤습니다. 조건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급등시키기는 뭐 한데 보통 단일가 예정 그 나오면 단타들을 못 치기 때문에 단타가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밀리는 게 정상인데 밑으로 쭉 밀려서 한 10거래일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땡겨 올리죠. 해제되고 나서. 근데 얘는 내려오지도 않고 이 상태로 그냥 계속 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 이틀 지났기 때문에 한 8일만 더 지나면 8거래일만 더 지나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냥 8거래일 가지고 있지 뭐 이런 관점으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좀 빠지면 한 이 정도까지만 빠져주면 추가로 더 잡고 싶은데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단타할 사람들은 빠져나갔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선박 엔진 수요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난 죽어도 못 팔겠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단일가 진행하면 돼가지고 단일가 먹고 그냥 올라가 버리면 제일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언제든지 내려오기만 하면 추가로 조금 더 비중을 높이려고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좀 길게 봐도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이 종목도 강했죠. 서현탄 메탈이 어제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이건 이제 윤석열 관련주, 그 기존의 윤석열 관련주는 덕성이었습니다. 덕성이 강했는데 이번에는 서현탄 메탈이 어제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참 해석을 특이하게 하는데요. 그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해제시켜 버렸죠. 그래서 직무해제 당했으면 억수로 위기가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건데 올라가는 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싶었어요. 이게 왜 상승하느냐 하면 직무해제돼 갖고 검찰총장에서 잘리게 됐을 때 만약에 잘리면 그 본격적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렸죠. 국회에 그때 그 할 때 그 검찰총장 끝나고 나서
뭐, 뭐 하겠느냐 했을 때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에서 직무해제대가 잘리는 순간에 그 윤석열 총장은 정치권에 지금 현재 그 대선 지지율 1위급이죠. 이낙연 총리하고 붙어도 막상막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붙어도 막상막하인 야권의 가장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선 테마로 해서 직무 해제되면 오히려 더 좋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인 탑메탈이 어제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 또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대장 하나만 지금 자꾸 끌어올리는 것 같고 그 뒤에 부대장들은 좀 힘없이 빌빌거리고 있다. 개인적으로 러셀 이 종목을 계속 쳐다는 보고 있는데 얘를 안 올리고 자꾸 당겨 올라가서 조금 속상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올라가는 모습들 이런 게 보였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따로 그 특별한 걸, 이쪽도 있었네요. 흥구석유하고 중앙에너비스인데요. 이건 그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니까, 국제유가 상승하면 석유 판매하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기름값 올라가니까 수익성이 올라간다. 이런 계산으로 중동에 무슨 심각한 사태가 발생해서 유가 급등하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올라간다 할 때, 이거 한번 좀 땡기겠지. 어제 한번 땡겼다가 꼬리 달고 오늘 다시 또 땡겨 올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국제유가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스윙 투자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당일 매매는 괜찮은데 자고 일어났는데 국제유가 뚝 떨어져 버리면 꽝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섣불리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종목이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뭐 비트코인도 오늘 좀 조용했고 시장을 주도한 종목들은 대충 그 정도인 것 같고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좀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잘 없었습니다. 미국 증시도 쉬고 있는 그런 상태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 거래소, 코스닥, 선물, 콜옵션까지 오늘은 풀로 다 매수를 해가지고 지수를 견인해서 올려가고는 있는데요. 조금은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백신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내일까지는 무리하지 않고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짧게 하고 싶은데 길어졌는데요. 다소 좀 긴 영상이지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질문이나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